깨농사를 짓는 시골 마을 할머니가 마을을 대표하는 해설사가 됩니다. 평생 밭에서 일하는 것 말고 다른 일은 해본 적이 없는 할머니가 관객을 앞에 두고 무대에 올라 연극 배우가 됩니다. 염소들과 씨름하며 일생을 보내온 할머니는 환갑을 넘긴 어느 날 갑자기 시인이 됐습니다. 폭탄 소리 들리니 빨갱이 온다 해서 피랑 갔다. 우리 동네 총각하고 같이 갔다. 집에 오니 어른들 중매로 결혼했다. 80이 다 되도록 영감하고 살아도 영감이 좋다. 시를 쓰고 연극을 하고 공부를 하고 한글조차 모르던 할머니의 인생에 찾아와 삶을 바꿔버린 그것. 농부 할머니들을 시인과 철학자로 만들어 놓은 그것. 그것은 후마니타스, 인문학이었습니다. 유악산을 뒤로 하고 너른 들판 가운데 자리한 마을. 예로부터 학이 찾아드는 살기 좋은 마을이라 학상리로 불렸다는 농촌 마을. 학상리엔 아직도 옛 시골 마을의 정취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평범한 이 시골 마을이 요즘 사람들 사이에서 화제입니다. 논밭 한가운데 자리한 마을회관엔 마을회관이라는 명패 대신 카페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이 마을 어째 좀 수상합니다. 한가로운 오전 시간의 카페는 바느질하는 할머니들 찾입니다. 점심시간이 지나면 학교를 파고 돌아온 아이들의 놀이방이 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마을 사랑방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아, 오늘 비 와서 손님 많네. 난 아메리카노 주세요. 아메리카노. 네, 조금 달지. 나는 커피 한 잔 주세요. 믹스는 없는데요. 앉으세요. 맛있게 해주세요. 좀 달달하게. 난 네. 멋들어진 인테리어에 최신식 원두커피 기계까지 갖춘 이런 마을회관 보신 적 있으신가요? 고르곤졸라. 고르곤졸라 그거예요. 예. 웬만한 메뉴쯤은 척척 만들어내는 이 카페는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곳입니다. 마을 지원금으로 농로를 깔고 집을 고치는 대신 학상리 주민들은 마을 가운데 이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더불어 마을 이름도 하나 더 지었습니다. 이름하여 인문학 마을. 농사 짓고 사는 시골 마을과 인문학. 어울리지 않는 둘 사이엔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요? 학상리는 벼농사를 주로 짓는 전형적인 농촌 마을.
거기에 주민 대부분은 이곳에서 나고 자란 60대 이상의 노인들입니다. 이분들은 왜 자신의 마을을 스스로 인문학 마을이라 부르고 있는 걸까요? 아이고 어르신. 아이고 뭐 하세요? 여기가 인문학 마을이 된 지가 얼마 정도 됐어요? 이제 2년째예요. 그 생기고 나서 마을은 좀 어떠신가요? 좀 많이 변화가 좋아졌지요. 어떤 점에서 좋아지신 것 같아요? 이 촌에서 뭐 들어 앉아 계셨는데 나가서 남의 얘기도 듣고 예. 또 내 얘기도 할 수도 있고 또 손님들이 들으시면 그걸 또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할머니는 2년 전부터 마을회관에서 하는 인문학 모임에 다니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럼 거기 인문학 모임에도 참여하시고요? 예, 그 참 한 번씩 갑니다. 예. 이 복장으로 가시나요? 아니 거기 갔을 때 예쁘게? 좀 당에서 손님들 오시니까 내 네. 마실 얼굴 아닙니까 예. 이거 무슨 나무예요? 쌀나무가 마을을 대표하는 얼굴. 할머니는 동네 이장은 아닙니다. 화장 곱게 하고 아이들과 나선 할머니의 일은 마을 해설사. 지금 이제 경로당이 있는데 그땐 경로당이 없었어. 주로 농촌 체험을 오는 아이들에게 마을 역사에 대해 알려주는 일종의 역사 선생님입니다. 이 나무가 요래도 이거 엄청 오래됐어. 이거 지금 한 5년 되는 나무다, 이 나무가. 이 나무가 몇 이- 살이에요? 이거 그러면 45살에서 47 아이면 6이라. 근데 이 사각이 해설이 순조롭게 진행되는가 싶었는데 왜 여름만 이게 색이 초록색이고 가을은 왜 색이 빨간색이 나요? 봄에 꽃이 펴가지고 이제 그게 생기잖아. 크는 당시에는 익질 못하잖아. 나이가 없으니까는 당황했죠. 당황했다고 내가 왜 새파래지느냐고. 빨간 거는 색을 내는 건 알겠는데 새파란 거 왜 새파랗게는데 그건 내가 생각을 안 했는데. 그런데 사과는 어떻게 바삭해져요? 아, 사과는 왜 바삭해주느냐. 요건 이제는 여기에다가 영양제가 있어. 칼슘이라고. 찾아보고 공부를 좀 해야겠다 싶은 마음이 대번 싹 들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만 질문 던지는 데는 아이고 뭐 머리가 아찔했어 진짜. 2년 전 마을 회관에서 참여한 인문학 모임이 할머니를 이 길로 이끌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싶은 마음도 잠시, 이제 할머니는 베테랑 마을 해설사입니다. 11년 전 남편을 여의고 혼자 사는 할머니는 영화 보기가 취미입니다. 그런데 꼭 외화만 고집합니다. 외국 영화를 보면은 그 화면이 나가요. 자막이 딱 나가면은 그 글자가 내가 아는데 그 달아서 붙여둔 게 거기에 공부가 많이 되더라고요. 할머니는 환갑이 넘어 2년 전 처음 한글을 배웠습니다. 목소리 크고 남한테 지는 법 없는 박정숙 여사지만 글을 모른다는 것 때문에 늘 뭔가 부끄러웠습니다. 전쟁통에 부모를 잃고 8살에 식모살이를 시작했으니 공부는 언감생심. 글을 모른다는 건 아이들에게까지 숨겨야 했습니다. 자식들 공부하면서 엄마 이거 무슨 자야 가르쳐달라면 못 가르쳐주는 그 엄마의 심정 그거 모릅니다. 앞에 깜깜했죠. 내가 왜 사는가. 공부를 하고 싶었던 때가 없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자리만 잡히면, 애들만 자라면, 그렇게 미뤄온 사이 어느덧 70을 넘긴 노인이 됐습니다.
글을 배우면서 재미 붙인 것 중 하나가 도서관 찾기입니다. 특히 마을 해설사 일을 시작하면서 도서관에 가기 위해 읍내를 찾는 일이 부쩍 잦아졌습니다. 1, 2, 3학년 아들을 내가 다니면서 마실을 이제 소개를 합니다. 근데 사과 가손을 딱 갔더니 사과는 왜 빨개지느냐. 그래서 그걸 좀 한번 알아보려고 왔습니다. 좀. 사과나무를 수십 년 길렀지만 사과가 왜 빨개지는지 궁금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잘 키워 제값 받고 팔면 그뿐. 그 외에는 생각해 보지도 않았습니다. 변비에 좋고 이제 몸에 좋은 것만 돼서 나왔지. 이제 사과 농사 짓는 법에 책은 없습니까요? 예. 거기에 보면 그게 안 나와 있겠나 싶은데. 그런데 이상하게 이제 그런 쓸데없는 게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먹고 사는 일과 상관없이 그냥 궁금해서 자식도 남편도 아닌 나 자신만을 위해 해보는 것. 할머니에겐 그게 공부입니다. 사과의 하얀 꽃을 보는 날 꿈꾸서 공부를 할 땐 이제야 온전히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아직 확실한 답은 안 났는데 집에 가서 조용히 보면 좀 나올 것 같아요. 이 나이에도 이래 할 수가 있다는 게 그게 또 더 기쁘고 더 한자를 배우고 싶고. 칠곡군의 또 다른 마을 어로 1, 2. 이 마을 회관 역시 특이하게도 학당이라는 명패가 붙어 있습니다. 그 개야 속이라도 그러지. 추수로 한창 바쁜 늦가을. 마을 할머니들은 이렇게 회관에 모여 품앗이를 하고 같이 밥을 해먹기도 하면서 이 바쁜 시절을 보냅니다. 걱정하지 마. 내일은 다 이제 만들어내요. 그런 할머니들이 일을 제쳐놓고 나선 특별한 날. 버스한 할머니들은 수학여행 떠나는 여학생들처럼 마냥 즐겁습니다. 어디 단체 관광이라도 가는 걸까요? 근데 도착한 곳은 산도 바다도 아닌 읍내 도서관. 그쵸. 못 쓴다, 그쵸. 그래서 어려워요. 어렵긴 한데. 그렇습니다. 할머니들은 시를 배우러 왔습니다. 예쁜 말을 쓰실 일도 없고, 사투리를 그대로 쓰셔도 되고. 종이 하나 그래. 이것도 시 써야 되나? 제목. 오늘 시의 주제는 나의 인생. 농사 짓고 자식 키우며 살아온 평범한 인생이 어찌 시가 될지 그저 막막합니다. 생각이 안 난다. 옛날 그 대생이었어. 영감하고 살았나? 14살에 우리 나는 피랑 갔거든. 피랑 갔는데 우리 엄마 변사를 그거 조금만 지나간 날을 떠올려 보니 그리운 것은 이름 하나. 운율이나 상징 같은 건 모릅니다. 단출한 언어, 투박한 표현으로 할머니들의 지난 날이 종이 위에 쏟아집니다. 나의 이야기, 나의 생애 이야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진솔하게 삶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우리 어머님들이 사셨던 그 역사라는 것이 한국 사회에서는 굉장히 변화가 많은 삶이잖아요. 그래서 더 많은 이야기가 있지 않나. 우리 동네 총각
수남댁 장병학 폭탄 소리 들리니 빨갱이 온다 해서 피랑 갔다. 우리 동네 총각하고 같이 갔다. 집에 오니 어른들 중매로 결혼했다. 그 동네 총각하고 결혼했다. 80이 다 되도록 영감하고 살아도 영감이 좋다. 고추 농사, 고추금이 헐타, 고추씨 사서 꽃도에 키우고 약치고 물주고 따고 말리고 영감하고 자식처럼 키웠다. 돈이 헐해서 파이다. 시수업에 제일 열심인 사람은 오승주 할머니입니다. 설명하기 어렵지만 시를 쓰면서 사는 게 조금 달라졌습니다. 시락하는 것은 저는 뭐 크게 많이 느껴보지는 않았는데 이 참 내가 마음에 담아가 있던 그 마음의 그 그림자 같은 그런 그 또 이래 하고 싶은 말 이런 것들을 참 내 혼자 담아놓고 있는 게 아니고 이 공책에다가 이래 참 옮겨 적어서 쓰는 그 글이 시도 되고 모든 작품도 되고 나도 하면 되겠다 하는 그런 자신감도 좀 생기고 그래서 내가 동네 나가서 시 쓰고 하는 걸 참 즐겁게 생각합니다. 공부를 잘해 중학교까지 갔지만 돈이 없어 끝내 관둬야 했던 공부. 그 절절한 서러움을 아는 남편은 아내의 이런 모습이 안쓰러우면서도 한편 대견합니다. 같이 해야 될 일이 있어도 같이 못하고 이럴 때는 내가 조금 더 이해하고 아니 청소도 뭐 좀 이리저리 다니면서 내가 좀 더 해주고 그 뭐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같이 있으면 또 나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잖아요. 그런 걸 내가 좀 도우고. 염소 농장에서 제일 바쁜 아침 시간. 부부가 사이좋게 일하던 농장에 어쩐 일인지 할머니 모습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 집 부엌엔 마침내 곰국단지가 등장했습니다. 할아버지만 남겨놓고 집을 비우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오늘은 칠곡읍내에서 시 수업이 있는 날. 자신이 좋아하는 시를 골라보기로 합니다. 시집을 펼쳐든 지금 마음은 17 소녀. 시를 읽을 때만큼은 나이도 있습니다. 책으로 가득 찬 도서관은 할머니에게 그 자체로 하나의 보물상자입니다. 나는 여기 도서관 여들으면 너무너무 좋아요. 책이 많아서 소설책도 읽고 싶고 옛날 성인들의 책 소설로 쓰는 그것도 읽고 싶고 이 시집 이런 것도 읽고 싶고. 시를 쓰고 나서부터야 할머니는 고단했던 인생, 원망스러웠던 과거와 비로소 화해를 했습니다. 나는 너무나 못 배워서 사회에 나가면 어디 내놓을 간판이 없다. 어느 땐 내 마음을 달래보면서 남 앞에 사는 것도 부끄러울 때가 있다. 학력이 뭐 대단한 건가? 진실하게 부지런히 살아가면 되는 거지. 오늘은 어롤이 늘 배움 학교에 공부를 하려 간다.
인생이란 가던 길을 뒤돌아와서 다시 시작하는 것도 어쩜 괜찮은 것 같구나. 보통 사람들의 삶에 변화를 불러온 인문학. 그 변화는 대체 어디까지 가능한 것일까요? 파리에서 기차로 4시간은 가야 하는 한적한 교회. 베슈렐은 인구가 1,300여 명밖에 되지 않는 작은 마을입니다. 중세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유서 깊은 도시. 하지만 주민들이 도시로 빠져나가면서 한때 빈집이 많았던 마을입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이 마을에 사람들이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에 살겠다고 아예 이사를 온 사람은 물론 멀리 해외에서까지 찾아들기 시작한 겁니다. I just found one book is about the champignon, how to say, mushrooms. Yeah. Like it's picture books, and it has a lot of mushrooms. Which kind of mushrooms they have, or something like that. 그 이유는 책방 때문이었습니다. 인구 2,000명도 안 되는 마을에 서점만 무려 30개가 넘습니다. 책을 사기 위해 손님들이 프랑스 각지에서 몰려듭니다. De la côte bretonne sud. 이곳에서 파는 책들은 다른 곳에서는 쉽게 만날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 예술 서적과 아동 서적을 전문적으로, 그것도 희귀 서적만 다룹니다. 시중에서 구하기 힘든 초판본, 오래된 희귀본들이 많아 이 서점은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서점입니다. Dans le monde entier. Nos livres apparaissent sur des sites en italien, en allemand, en français, en anglais, principalement, quoi, et en espagnol.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잘 나가는 사업가였던 브리노 씨. 그는 책방 주인이 되기 위해 모든 걸 접고 베슈렐로 들어왔습니다. 브리노 씨의 또 다른 직업. 그건 민박집 주인입니다. 그는 서재가 있는 집을 개조해 민박집으로 꾸몄습니다. Allez-y, c'est au deuxième étage. Voilà. Je vous laisse me suivre. 여행객 대부분은 책을 사거나 책방을 구경하기 위해 이 마을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Et c'est joli ici. C'est joli. Alors les grandes librairies dans celles des grandes villes n'offrent pas le même choix qu'ici, où on peut trouver des livres rares. Et puis c'est la seule petite cité du livre comme ça dans tout ce secteur de la France, dans le Grand Ouest, il n'y en a pas d'autres. Saint-Malo, c'est pas loin. Saint-Malo, c'est à... 짧은 시간이지만 이들은 손님과 주인을 넘어 책을 아끼고 좋아하는 친구로서의 관계를 만들어갑니다. 브리노 씨가 굳이 민박을 연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Non. Et vous venez pour les livres? Oui. Oui. On vient pour les livres et puis pour la région aussi, et puis un peu intrigué par cette petite cité originale. Il n'y en a quand même pas beaucoup. Je parle avec les gens, Baptiste. 책이 사람과 사람을 잇고 마을과 마을을 연결합니다. 침체에 도시를 되살린 건 책이었습니다. C'est bien parce que c'est pas une ville dortoir comme beaucoup de petites villes qu'il y a autour de Rennes, des grandes villes en France. Souvent, ce sont des villes où les gens viennent
ils dorment et ils repartent au travail dans la grande ville. Enfin, il y a beaucoup d'interconnexions entre les nouveaux habitants et les anciens et les librairies grâce à ça. Ça ouvre beaucoup plus que si on avait un village normal avec rien de spécial ou simplement des boutiques de touristes pour touristes. Ça ouvre entre guillemets parce que effectivement c'est ouvert parce que on se rencontre, mais les gens qui viennent sont particuliers aussi, enfin sont des amateurs de livres. 배슈렐의 또 다른 서점주인 이본느 씨. 그녀의 서점은 배슈렐 서점 1호입니다. 23년 전 배슈렐에서 처음 책방 문을 연 그녀는 이 지역 역사에 관한 고서적을 판매합니다. Dans l'ensemble des livres, il y a un livre qui est plus extraordinaire parce qu'il est ancien, parce qu'il est bien illustré, ou parce que des fois il y a une dédicace aussi, ça c'est très important. Quand il y a la dédicace de l'auteur ou de l'illustrateur, ou un petit croquis en plus, ça c'est tout le petit plus. 그러다 보니 이렇게 옛 서적을 찾아 근처 구석구석을 다니는 게 일입니다. 이 사람은 돌아가신 아버지가 보시던 책을 팔겠다며 내놓았습니다. 이미 절판된 지 오래된 귀한 책입니다. 좋아하는 책을 실컷 보고 또 비슷한 사람들과 함께 살고 싶다는 것. 그것이 책마을의 시작이었습니다. Parce que nous étions débutants et les clients, c'était un concept nouveau de pouvoir vendre leurs livres à nos librairies, à nous. Parce qu'avant les cités du livre, le livre n'était pas reconnu tellement comme une valeur marchande au bon sens du terme, et les gens les donnaient, s'en débarrasser, les jeter. Et que à partir de la cité du livre, les gens sont venus nous proposer un petit peu au début, puis de plus en plus. Et maintenant, ça a pris une ampleur au point qu'on nous propose même des fois des choses qui n'ont plus aucun intérêt, mais les gens ont aujourd'hui le réflexe. Je me baladais sur l'avenue, le cœur ouvert à l'inconnu. J'avais envie de dire bonjour à n'importe qui. 이본느 씨는 사람들이 멀리 배슈렐까지 왔다가 책만 사고 돌아가는 게 아쉬워 아예 서점과 연결해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오후가 되면 책방 카페는 마을 주민은 물론 멀리서 온 관광객들로 북적입니다. 차 한 잔에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좋아하는 책을 보며 시간을 보내기도 하는 마을의 사랑방 같은 카페입니다. En fait, c'est une ambiance particulière. Il y a en fait, on rentre dans c'est pas les boutiques habituelles de Rennes, habituelles. Il y a tous les livres, les dernières sorties en magasin. Là, c'est vraiment particulier. On va un petit peu à la pêche, c'est la pêche au trésor, quoi. Voilà. 시정 회의가 있을 때면 시장은 책방 주인들을 빠지지 않고 부릅니다. 책방은 마을에 많은 것을 바꾸어 놨습니다. Donc effectivement, avant la création de la Cité du Livre, les commerces tendaient à disparaître. Depuis sa création, effectivement, nous avons pu avoir une école. Nous avons beaucoup de services, comme par exemple tout ce qui est services médicaux, une maison médicale, des infirmières. Nous avons également une entreprise de charcuterie qui se trouve juste derrière la mairie, qui emploie 200 personnes environ quotidiennement. Donc c'est vrai que pour la commune, économiquement, il s'agit d'un réel développement depuis la création de la Cité du Livre, alors que effectivement, avant cette création, les commerces tendaient à disparaître. Là aujourd'hui, nous avons commerce, services et nous sommes très très bien desservis. 이 작고 조용하던 마을에 책방이 불러온 변화는
단지 눈에 보이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책은 일상으로 조용히 스며들어 마을 사람들의 삶의 방식 또한 바꿔놓았습니다. 이본느 씨의 책방 카페. 일주일에 한 번 책 모임이 열립니다. 저마다 좋아하는 책을 돌아가면서 선정하고 그 책을 낭독한 뒤 서로의 생각을 나눕니다. 처음엔 마을 주민들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이웃 마을 주민들까지 참여하고 있습니다. 어떤 책을 좋아하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책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습니다. Et puis je trouvais intéressant effectivement de donner de temps en temps le sentiment que l'on éprouve par rapport à un auteur, par rapport à une lecture, de pouvoir le partager. C'est quelque chose que je trouve relativement important. Voilà, bon, même si la lecture c'est un travail, je dirais, c'est une occupation solitaire, ça peut devenir quelque chose de l'ordre de l'échange dans la mesure où effectivement on a ce type de rencontres pour partager. Alors au-delà, c'est un autre moyen de se rencontrer, parce que c'est vrai qu'on a d'autres, à Becherel, on a d'autres lieux où l'on se rencontre, et ce temps, c'est un moyen justement que les gens se rencontrent autour du livre, parce que souvent le problème de la Cité du Livre, c'est qu'elle n'est pas assez partagée avec les habitants. Et je pense que de proposer ce temps-là, c'est ouvert à tout le monde, chacun est libre du choix de son ouvrage, c'est pas élitiste, donc c'est une autre façon d'être ensemble. 평범한 가정주부였던 발레리 씨 역시 얼마 전 서점 주인이 됐습니다. 좋아하는 정원일과 요리에 관한 전문 서점입니다. Le déclic, en fait, pour moi, c'est une suite logique en fait avec ma passion. Comme j'adore jardiner, vendre des livres sur le jardin, devenir libraire et faire partager en fait ma passion au travers des livres sur le jardinage, c'était voilà, une suite logique pour moi. 베슈렐이 특별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단순히 책을 팔기 위한 공간이 아니라 자신의 삶이 배어든 공간. 그래서 서점들은 저마다 특별합니다. 이곳에서 책방은 책방 주인의 인생이기도 합니다. Oui, vide les greniers et on vient proposer les livres, ce qui peut l'intéresser. Autrement après, 책이 오가다 보니 서로의 관심사에 대해 잘 알 수밖에 없습니다. Et ça, c'est toute la série. Et si vous avez d'autres livres à vendre, je vais souvent sur Dinan. Après. Ah oui, d'accord. Vous pouvez m'appeler et puis moi je vais presque toutes les semaines à Dinan. D'accord. Hein, puisque vous êtes disponible que le samedi matin, vous Non, éventuellement, non, je suis disponible dans la semaine aussi. N'hésitez pas, je vais vous donner. D'accord. Alors, j'ai acheté des livres essentiellement de cuisine et que je n'avais plus. Celui-ci, par exemple, je l'ai déjà eu, mais voilà, il est intéressant parce qu'il y a des très bonnes recettes dedans. Voilà, un livre sur le Maroc, la cuisine marocaine, donc ça, je n'en ai jamais eu encore. Donc voilà, je suis contente de mon achat. 서점을 하면서 발레리 씨의 인생 역시 더 깊어지고 넓어졌습니다. 좋아하는 일에 대해서 책을 읽고 공부를 한다는 것, 그리고 더 많이 생각하게 된다는 것. 그건 삶을 어떻게 바꾸는 걸까요?
De toute façon, le livre en lui-même, j'aime bien le consulter, donc en même temps, ça me permet de voir, parce que je ne connais pas tout, donc ça permet de refaire des petites mises au point par rapport à tout ce qu'il y a. C'est vaste, en fait, le jardin, donc du coup, je peux me remettre un petit peu certaines notions que j'aurais oubliées. 오랜 인문학 역사를 가진 영국. 영국은 수세기 전부터 학문으로서 인문학이 발달해왔던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그런 영국에서마저 십수년 전부터는 보통 사람들을 위한 일상의 인문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책입니다. 작은, 그러니까 풀이니까 아무나 보는 그 도서관이에요. 작은 도서관. 그냥 이렇게 책이 그냥 있네요. 그냥 지나가면서 너무 자유롭게 보게. 우리도 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공원 같은데 바깥으로 도서관이 나와 있는 거죠. 작지만 인문학 정신 중에 하나가, 책의 정신 중에 하나가, 뭐 책의 역사도 그렇잖아요. 자유의 상징이니까 여기는 그냥 이 자체가 그냥 인문 정신을 하나 상징하는, 더 커져도 안 되죠. 그러니까 한 요 정도 크기. 속도가 최고의 가치로 경쟁이 일상의 모습으로 자리 잡은 현대 사회에서 인문학을 공부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노크는 내가 하면 되니까. 인문학의 거장이라 불리는 학자들 역시 오랫동안 이 문제를 고민해 왔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Very nice to meet you. 안녕하세요. Please come in, please. Thanks. I've got a pleasure to meet you, and I remember with great. 앤서니 그레일링 교수는 영국 인문학계의 대부라 불리는 인물. 그는 최근 새로운 인문학 대학이라는 학교를 만들어 일상의 한 부분으로서의 인문학을 가르치고 또 이야기합니다. When people turn to literature, to poetry, to music, there's another opportunity, which is that these things are full of insights, full of ideas, full of perspectives. If you read a novel, if you read a poem, if you go to the theatre, there will be something in there which is about human life and human choices. And we can use every such opportunity to help people realize how important it is to be conscious of these things, to be reflective. 그렇다면 그렇게 인문학적 고민을 하고 공부를 하고 반성을 하고 하는 사람들한테 가장 중요한 덕목, 어떤 방법, 어떤 자세를 가지고 그거에 들어가야 되는지. So the method is to read, to discuss, to try out ideas on people, to have the intellectual honesty, to listen to what people say in criticism of one's views, and to be prepared to change one's mind. In a way, thinking about choices and thinking about the best kind of life that would suit me is an exploration. It's a process. It's not something that you can just write down one afternoon. And the point has been made by most of the great philosophers in all the philosophical traditions that it is the effort itself. 계절이 지나면서 풍경이 바뀐 들판처럼 어로일리 배움 학당에도 새로운 일이 찾아왔습니다. 일주일에 2번 칠곡군에서 보내는 선생님이 할머니들을 찾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좀 시를 짓는 것이 익숙하다 싶었더니 어느새 새로운 공부입니다. 콩닥콩닥콩닥콩닥
오늘 새로 시작한 공부는 연극입니다. 이것은 농촌 마을을 위한 지자체 지원 사업 중 하나. 그런데 그것은 왜 하필 시와 연극이었을까요? 칠곡군이 2004년도에 평생학습 도시로 선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평생학습을 지자체 차원에서 한 10년 이상 꾸준하게 끌고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평생학습은 지극히 개인적인 거고, 그리고 지극히 학습을 통해서 자기 삶을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개인의 그런 서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드러내고 더 배우고 싶어하는 욕구, 이런 것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게 인문학인 것 같아요. 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좀 더 질 높은 평생학습, 좀 더 이렇게 삶의 내면을 채우는 평생학습, 이걸 찾다 보니까 인문학 사업과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제일 많다. 2년 전 한글을 처음 배우고 아직 책 읽기도 수월치 않은 할머니들 때문에 연극은 쉬운 전래동화를 하기로 했습니다. 시작. 팥죽 한 그릇 주면 안 잡아먹지. 못 잡아먹지. 그래. 우리 한번 해보는 거야. 하나, 둘, 셋, 파이팅! 그래, 우리 한번 해보는 거야. 연극 대사처럼 할머니들의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한 달 뒤 대사 연습을 마치고 실제 연습에 들어가는 첫 시간. 이게 뭐라고 농사일까지 작파하고 왔습니다. 시는 내 안의 나를 끌어내는 일이라면 연극은 남 앞에 나를 드러내는 일. 그러기 위해선 우선 내가 내 스스로에게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많이 웃지. 그거 배우면서 즐겁고 막 저 사람이 틀리면 또 웃는 그거대로 또 웃고. 내 걸 찾아야 안 되겠다. 내 혼자 누가 나를 즐겁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줄 사람 없잖아. 내가 스스로 내 행복을 찾고 내 즐거움을 찾아야 안 되겠어요. 뭐 하던 길라서 막 작대기 짚고라도 가야지. 모르던 걸 이제 알고 그 한 길에 들어왔지요. 그러니 지금이 제일 행복해요. 강신주 박사는 다시 학상리를 찾았습니다. 주민들이 출판 기념회가 있다며 초대를 했는데요. 대체 어떤 책일까요? 이날 출판 기념회에는 학상리 마을 사람들이 총 출동했습니다. 평생 농사만 짓던 분들이 어떻게 책을 쓴 건지 강신주 박사도 궁금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들이 오늘의 저자입니다. 사과나무 하나 키우는 것도 애기를 키우는 정성으로 키워야 된다. 심어놓고 그냥 지 멋대로 크도록 놔두면은 다음에 사람한테 보답 주는 것이 기억해진다. 내가 정성을 들여서 아주 잘 키워야 다음에 나한테 주는 보상이 많아진다 하는 그런 취지로 사과나무를 내 자식. 이것은 글로 쓴 책이 아니라 말로 쓴 책. 자신의 인생을 사람들 앞에서 풀어놓는 구술책입니다. 자식을 키우듯 사과나무를 키우며 얻은 삶의 깨달음에서부터 모진 세월을 견디며 고아 소녀가 명랑 소녀가 되기까지 한 사람이 곧 하나의 책입니다. 본인을 박성수 어르신은 명랑소녀라고. 네, 그래 명랑하게 내가 이제 마음을 고쳤어요. 아니 지금 명랑하지 않으세요? 지금 아까 보니까 까칠하셔가지고. 아니 사람이 좀 까칠한 것도 있고 성질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요? 근데 지금은 뭐 아주 성질은 남의 불리한 일을 못 보고 나서야 되고 참견해야 되고 어디 하면은 앞장서야 되고. 그리고 자신감을 가지세요.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잘 사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많은 거 사과와 관련돼서 썰매 만드는 거에 대해서 뭐
뭐 다른 사람한테 다 가르쳐 줄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사과 키우는 교수님도 어르신한테 가서 물어볼 수 있어요. 가서. 그리고 더 많이 알고 계세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걸로. 그리고 그게 하나의 큰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펼쳐주기를 원하지 마시고요. 펼쳐 보여주셔야 돼요. 그 노력을 여기서 계속 하시면 뭐 몇 개월 지나서 1년 지나면 더 행복해지시고 따뜻해지시고 그러실 것 같아요. 네, 마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해답을 찾아 헤맵니다. 하지만 우리는 먼저 질문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사과는 왜 빨개지는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질문이 생각을 만들고 생각이 변화를 불러옵니다. 인문학을 말하는 라틴어 후마니타스는 인간을 탐구하다라는 뜻. 나와 우리라는 인간, 그리고 더 나아가 세상의 질문을 던지며 탐구할 때 어쩌면 우리 모두는 소크라테스인지도 모릅니다. 이게 다 지금 제 이름이에요. 그렇죠.